안녕하십니까. 우리 1학년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의 새로운 인트로 영상 보셨나요? 네네네네. 또 이렇게 열띤 환호와 박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영상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통합과학 중에서도 물리 파트 시험 범위 안내부터 선생님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99쪽부터 103쪽까지 내용이고요. 99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도 포함됐었지만 또 우리 충격량과 관련지어서 운동량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운동량 개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복해서 포함했고요. 그리고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우리 108, 109쪽에 있죠. 그 중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세 개의 물리 법칙으로서 우리는 뉴턴 운동 제1법칙을 중간고사 때까지 배웠고 뉴턴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었죠.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했던 건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려던 것은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뉴턴 운동 제1법칙을 배우면서 많은 오개념을 깨우쳤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물체를 운동시키려면 당연히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면은 즉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모두 힘을 합했을 때 합력이 0이라면은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정지했던 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것 또한 합력이 0이라면은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서 운동하던 건 계속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운동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작용해야지만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뉴턴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으로 정리를 했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인 힘이 크면 클수록 물체는 운동 상태가 잘 변하겠죠. 그 잘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우리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속력이 바뀌는지 단위 시간의 속력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힘이 크면 클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 잘 변하니까 단위 시간의 속력 변화량 또한 클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단위 시간의 속력 변화량은 힘이 크기에는 비례한다 라는 거 밝혀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뉴턴 운동 제1법칙에서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즉 관성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다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니까 속력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질량의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오히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단위 시간의 속력 변화량과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해서 우리 단위 시간의 속력 변화량은 힘이 크기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다라는 이 뉴턴 운동 제2법칙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 마트에 가면 흔히 있는 카트 가지고서 동일한 카트를 선생님이 다른 크기 힘으로 밀었을 때 속력 변화가 어떻겠니? 라는 거 더불어서 같은 크기 힘으로 미는데 우리 카트의 질량이 다르다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쵸?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잊지 말아주세요. 그 가속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는데요. 그 개념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위 시간 속력 변화량이 가속도랑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가속도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acceleration 이 약자 A라고 썼고요. 우리 힘의 크기 F, force 약자 F, 힘의 크기는 비례하고 질량이 있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속도는 힘의 크기 비례, 질량이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물론 교과서에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은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이라고 되지 가속도라는 명칭은 사실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은 우리 흔히 모든 물리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있는 식이라고 했었죠. F는 MA. 잘 기억하는 방법. F는 MA는 푸마. 이렇게 선생님이 기억하자고 해서 선생님이 뭐 PPL까지 하면서 설명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는 MA,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물체의 단위 시간은 손을 빼나량이다 라는 거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의미 있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식이 왜 나왔는지요. 즉 물체의 단위 시간은 손을 빼나량이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의 크기가 일정하고 질량 또한 일정하다면 우리 물체의 단위 시간은 손의 빼나량 또한 일정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주어진다면 물체의 단위 시간은 손의 빼나량도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배웠을 때 중력의 크기는 우리 지구상에서는 무조건 질량에 비례하면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값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우에 mg를 한번 선생님 넣어볼게요. 그럼 우리 질량은 사라지면서 우리 물체의 단위시간의 손을 빼나량은 G값으로 즉 중력 가속도인 9.8m/s제곱 혹 10m/s제곱을 일정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앙수학 때 배웠던 자유낙하 운동과 또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더더욱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으로 가볼게요. 우리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했다면 그것이 작용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힘을 받은 물체 또한 상대 물체의 크기에 갖고 방해 반대의 힘을 작용하게 된다. 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칙이라고 정했다. 작용-반작용 법칙 The Law of Action and Reaction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한 물체를 A라고 흔히 든다면 써볼게요. A 물체가 다른 물체 B 물체의 힘, 즉 작용을 가한다면 동시에 B 물체 또한 A 물체의 크기에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뉴턴 운동 제3법칙이다 라고 했었죠. 우리 예시로 굉장히 많은 경우를 다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가 벽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 또 여우가 점프를 뛰기 위해 땅에 힘을 가하는 경우, 또한 로켓이 발사하기 위해서 가스를 뿜는 힘, 그런 것들 우리가 설명했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쌤 믿습니다. 우리 뉴턴 운동 제2법칙, 3법칙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이 2, 3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해결했었어요. 자, 그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고력 기르기 문제였죠. 우리 문제 상황을 보시면은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어른과 아이가 같이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근데 어른의 질량이 아이 질량이 2배인 상황이고요. 그때 같이 밀었을 때 누가 더 빨리 얼음판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해 보는 문제였어요. 아이 질량이 2배만큼 어른 질량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이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두고요. 어른 질량을 2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이와 어른 각각이 받는 힘의 크기를 봐야 될 텐데 어른이 아이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어른이 아이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를 쌤이 F라고 한다면 아이가 어른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F라고 잘 얘기했죠? 그 이유 무엇인가요?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아이가 어른에 가하는 힘의 크기나 어른이 아이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각각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더 먼저 가장자리에 도달하는지 보려면은 누가 더 빠른 속력으로 멀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바로 어떤 법칙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찾을 수 있죠.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쌤 써볼게요. 단위 시간과 손을 빼는 양은 뭐에 비례? 그렇죠. 힘의 크기에 비례, 질량의 반비례. 자, 이 경우에는 뭐가 같으니까? 그렇죠.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의 단위 시간 손을 빼는 크겠죠. 그러면 우리 어른보다 아이 질량이 2분의 1배만큼 작으니까 아이가 어른보다 단위 시간 손을 빼랑이 몇 배 더 크겠어요? 그렇죠. 2배 더 큰 거겠죠. 처음에는 어른과 아이 모두 정지에 있었지만 서로 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속력을 가지고 멀어지겠죠. 그때 멀어지는 속력을 어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쌤이 V라고 한다면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얼마로 멀어지는 걸까요? 그쵸. 어른의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이 2배만큼을 갖게 되니까 이 식에 의해서 우리
I 같은 경우에는 EV만큼이 속력을 가지고 멀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I가 어른보다 먼저 가장자리에 도달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뉴턴의 운동 제2법칙과 3법칙 모두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있어요. 우리 지구 위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Apple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구는 당연히 사과를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당겨요. 그것이 우리 바로 중력이라고 배웠죠? 중력이 있을 거예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 그럼 당연히 우리 뉴턴의 제3법칙에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면 사과 또한 지구를 같은 크기 힘으로 반대방을 잡아당기겠죠. 그렇죠? 같은 크기 힘으로 반대방 이렇게 힘이 있을 거예요. 작용 반작용 관계 힘이죠.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어떤 게 궁금해요? 선생님,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 힘이 있어서 사과가 움직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보여요. 근데 왜 지구는 안 움직이나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 해결 방안 바로 어떤 법칙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뉴턴 운동제 2법칙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물체의 단위시하는 손의 반응은 어떻다?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고요? 작용반작용 법칙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질량을 봤을 때 사과보다 지구는 훨씬 더 엄청 질량이 크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그 경우에 지구의 경우에는 단위상 손의 반응이 거의 0에 가까워서 변화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 힘을 받더라도 질량이 워낙 작으니까 단위상 손의 반응이 눈에 보이는 만큼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뭐 9.8m/s 제곱 혹은 10m/s 제곱으로 우리가 측정이 된다라고 설명했었죠. 물론 공기저항이 없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뉴턴 운동 2법칙, 3법칙을 배우고 또 관련 문제의 적용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우리 운동과 충돌 그리고 안전 단원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충격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을 받는 과정에서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었고요. 그 충격의 정도라고 하는 거 당연히 물체가 받는 힘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클 테니까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또한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의 정도 클 테니까 충격량 클 테니까 힘을 받는 시간, 즉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 크다라고 해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했고요. 단위로 간단히 쓰자면은 I는 FT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단위는 당연히 힘이 단위 뉴턴, 그리고 시간 세크 써서 뉴턴 세크가 단위라고도 했었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우리 야구 선수가 배트로 야구공을 치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구공이 받는 충격량의 정도를 크게 하려면 야구공이 받는 충격량 크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 당연히 배트를 세게 휘둘러야 되고요. 힘을 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충돌 시간이 길게 되니까 이 야구공에 가하는 힘을 가는 시간을 길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야구공을 짧게 탕 치는 게 아니라 쭉 밀어가지고 계속 끝까지 야구공에 힘을 가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야구공이 받는 충격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 크게 하기 위해서는 힘의 크기도 키워야 되지만 더불어서 만약 힘이 일정하다면 충돌 시간이 길수록 더 큰 충격량을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쳐서 안 되는 거 우리 야구 배트가 야구공에 가하는 힘의 크기나 야구공이 야구 배트에 가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겠어요? 그렇죠. 같죠. 무슨 법칙?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쌤이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별표 500만 개치라고 했던 개념이죠. 자, 다들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바로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쵸? 우리 충격량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물체의 충격을 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량이 바뀔 테니까 즉 물체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쌤이 수업 시간에 계란이 떨어지는 걸로 예시를 들어서 계란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랑 이불에 떨어지는 경우랑 왜 충격량 같은데 서로 결과가 다른지를 쌤이 설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야구 글러브를 끼고 포수가 야구공을 잡는데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지 않고 빡 잡았을 때랑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야구공 잡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그래프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 당연히 야구공과 글러브의 충돌이지만 결국에는 포수의 글러브와 야구공의 충돌의 과정에서 당연히 글러브를 통해서 포수가 힘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수의 손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중점에 두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야구공과 글러브의 충돌에서 야구공이 글러브에 가하는 힘, 글러브가 야구공에 가하는 힘이 그게 같을 것이고요. 작용반작의 법칙. 또한 글러브를 끼고 있는 이 포수의 손에서도 글러브하고 손길이 서로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이 그게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포수의 손에 작용하는 힘을 중점에 두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동일한 야구공을 받는 경우고, 동일한 야구공, 즉 질량이 동일하고 또한 충돌 직전의 속력 같은 이 야구공을 받는 경우라고 할게요. 자, 선생님이 가의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글러브예요. 누가 봐도 글러브죠. 자, 처음에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mv인 것이 지금 가의 경우에서 몸쪽을 당기지 않고 빡 잡았을 때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충돌 직전의 운동량 mv였지만 충돌하고 난 다음에 최종 운동량 얼마 되겠어요? 나중 운동량 0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가의 경우에 운동량 변화량 mv일 거예요. 그쵸? 그럼 나의 경우도 한번 그려볼게요. 동일한 질량이 야구공이고요. 속력 동일했어요. 그럼 충돌 직전의 운동량 mv를 똑같이 같았는데요. 나의 경우에서는 지금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잡았을 뿐이지 결국에는 잡았으니까 야구공의 운동량 0은 됐겠죠. 그쵸? 가의 경우든 나의 경우든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어때요? 같죠. 여러분,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뭐가 동일한 거겠어요? 그죠? 충격량이 같은 경우예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충격량이 같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충격량은 같은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충돌 시간을 쓸 수 있죠? 충격량은 같은데 왜 이때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지 않고 야구공 잡았을 때는 훨씬 더 포수가 큰 힘을 받을 것이고 포수의 손에 작은 힘이 더 클 것이고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잡았을 때는 더욱더 작은 힘이 크기를 받겠죠. 여러분들이 피구공 같은 거 잡을 때도 빡 잡지 않고 몸쪽으로 당기면서 잡는 것이 훨씬 더 손에 덜 무리가 가고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 이유 무슨 차이였어요? 그죠? 충격량은 같지만 뭐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잘했어요. 그쵸? 우리 충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즉 힘을 가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충돌 시간이 어떤 경우가 더 긴 거예요. 그쵸? 몸쪽으로 당기지 않는 경우보다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잡는 경우가 충돌 시간이 더 크니까 그 경우가 더 나의 경우가 더 작은 힘을 받는 것이고 그쵸? 우리 가의 경우에는 충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빡 하고 잡게 되니까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바로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힘 충돌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Y축이 힘이고요. X축이 충돌 시간이에요. 자, 우리 충격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가의 경우든 나의 경우든 당연히 이 충격량은 같아야 되고 그럼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 충돌 시간 그래프에서 바로 뭐? 그쵸. 아랫면적 넓이죠. 우리 그래프 이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이 바로 충격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면적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아랫면적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 이것을 쌤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아랫면적 넓이 이동거리라고 했던 거 할 때 쌤이 모양을 이렇게 잘라서 설명했었잖아요. 또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쌤이 한번 잘라볼게요. 선생님 힘 곱하기 시간인데 왜 이 모양이 충격량이 되나요? 하는 친구들 때문에 쌤이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 쌤이 한번 절반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래서 이 절반을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여기 휙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러분, 요 모양 같죠, 그죠? 그럼 우리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각형이 돼요. 그쵸? 그럼 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가로 뭐예요? 충돌 시간. 세로 뭐예요? 힘. 힘 곱하기 충돌 시간. 바로 뭔 거예요? 충격량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힘 곱하기 충돌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한다.
힘 충돌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의 경우 나의 경우 각각의 야구공이 운동의 변화를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 면적 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충돌 시간이 다르니까 만약 가의 경우로 셈이 예를 들면 본다면 가의 경우보다 나의 경우는 충돌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얘를 쫙 잡아 당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쫙 잡아 당기면은 우리 이렇게 힘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각각의 경우에 충격량이 같은지 다른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이 충격량이 같은 경우 왜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다른지 바로 충돌 시간과 관련이 있다. 충격량이 같다면은 충돌 시간이 클수록 오히려 그 힘은 작게 받는다. 그 힘이라는 거 간혹 충격력이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크기는 충돌 시간이 길수록 작아진다. 어떤 경우에 충격량이 일정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와 함께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한 미션 게임이 있죠. 바로 빨대 속의 면봉 멀리 날리기 였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자, 우리 빨대가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입으로 후 불어가지고 면봉을 멀리 날리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면봉을 멀리 날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빨대를 나올 때 면봉이 운동량이 클수록 면봉이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 중간고사 때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을 때 더 수평 속력이 클수록 물체가 더 멀리 날아간다라는 거 우리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면봉이 질량 셈이 M이라고 하고 이때 면봉이 빨대를 나왔을 때 속력 V라고 한다면은 이 빨대를 나올 때 면봉의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 면봉은 훨씬 더 멀리 날아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관건은 이 빨대를 빠져나올 때 면봉의 운동량을 크게 하는 거겠죠? 자, 처음에 면봉은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빨대 속에 처음에 가만히 정지수니까 0이었죠. 0이었던 것을 지금 MV만큼으로 운동량 변화시켜야 돼요. 바로 뭐가 필요한 거죠? 그쵸, 충격량이 필요한 거죠. 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이 필요해요. 충격량은 바로 뭐다?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근데 지금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량이라는 거 처음 운동량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즉 빨대를 빠져나올 때 면봉의 운동량 M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운동량 변화량 처음에 0이고 나중 운동량 MV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MV-0 해서 MV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MV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빨대수 면봉이 받는 충격량을 크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 면봉이 받은 충격량만큼 면봉은 운동량을 갖게 되겠죠. 그쵸?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또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물체의 충격량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즉 면봉이 받는 충격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충격량의 개념 생각하셔야 되죠.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자, 이 경우에 사실 우리가 힘껏 불잖아요. 여러분들은 있는 힘껏을 다해서 다 불 거기 때문에 우리 이 경우에 사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불어넣는다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그쵸? 힘의 크기는 사실 우리가 최대한 있는 힘껏 내니까 그 어떤 경우든 같은 크기의 힘을 불어넣는다고 가정한다면은 뭘 키우는 게 충격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충돌 시간, 즉 힘을 받는 시간을 면봉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충격량은 커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빨대 길이도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면봉을 넣는 위치도 마음대로 조정하라고 했어요. 우선 면봉의 위치가 여러분 자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요. 지금 1번 위치에 있는 경우와 2번 위치에 있는 거죠. 즉 빨대 속의 면봉을 우리가 부는 입구 가까이 놓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얘가
빨대를 빠져나오는 그 출구라고 할게요. 그 출구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면봉이 큰 충격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힘을 받는 시간 관건이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후 불었을 때 1번의 경우라면은 얘가 빨대를 빠져나올 때까지 힘을 받는 것이고 2번의 경우에는 요만큼 빨대 빠져나오고 요만큼 아주 짧게 힘을 받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우가 더욱더 면봉이 운동량을 크게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쵸? 바로 쌤이 지금 표시해놓은 것처럼 1번의 경우에 즉 우리가 입구 가까이 놓는 경우가 훨씬 더 면봉이 큰 충격량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면봉이 빠져나올 때 운동량이 더 커서 더욱더 멀리 날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경우죠. 저 1번의 경우 그럼 당연히 우리 면봉을 입구 근처로 우리가 부는 입구 근처로 놓고 더불어서 빨대 길이도 최대한 길게 해야지 얘가 더욱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서 더욱더 멀리 나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관련한 개념들 잘 이해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가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물체가 받는 힘이 일정한 경우였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일정한 경우냐라는 걸 잘 고려하셔서 문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6월 전국연화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 두 문제가 우리 이번 기말고사 범위하고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그 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지금 그림 가에서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던 질량 2kg 물체의 힘의 크기 F로 운동만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F 힘이 작용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림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힘이 20N의 힘이 2초 동안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2초의 물체의 속력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보자마자 뭘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 이 그래프 친숙해. 그쵸? Y축이 힘, X축이 시간. X축이 힘을 받는 시간, Y축이 힘 바로 뭐예요? 그쵸? 우리 바로 충격량을 알려주는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힘을 받는 시간 세로 힘이니까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사각형 넓이는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죠. 힘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이 충격량이니까 우리 충격량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40Nm/s라고 주어진 거죠. 20 곱하기 2에서 근데 우리 물체의 속력 묻고 있으니까 즉 충격량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지 묻는 거죠. 자, 쌤 한번 써볼게요. 충격량을 받은 만큼 물체는 운동량이 변한다. 충격량은 물체 운동량이 변화량과 같다. 근데 그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거 당연히 변하니까 나중 운동량, 선생님 그냥 P라고 쓸게요. 운동량.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이다. 근데 충격량이 얼마니까? 그쵸? 40Nm/s니까 나중 운동량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질량 2kg인 건 변하지 않고 속력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V라고 둘게요.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그쵸? 2kg 곱하기 10m/s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 운동량 개념이었으니까 20kg/m/s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넘겨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60 어차피 사실 2 Nm/s나 kg/ms는 단위가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kg/ms로 단위 통일해 줄게요. 그러면은 2kg 곱하기 V. 그러면 V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 곱하기 뭐 해야지 60이 되나요? 그쵸? 30m/s.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충격량은 물체 운동량의 변화라는 거 잘 알고 있는지 그래프에서 충격량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단위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선생님이 F에 대해 정리하면은 F는 ma라고 있었죠. 이걸 통해서 사실 1뉴턴이라고 하는 힘은 1kg 물체가 1m/s 제곱이 가속 운동을 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kg/m/s 제곱과 단위 같다고 둘 수 있어서 여기 뉴턴 세크에서 선생님 뉴턴 대신에 kg/m/s 제곱을 둘게요. 그러면 kg/m/s 제곱 곱하기 세크니까 정리를 해주시면은 kg/m/s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턴 세크랑 kg/m/s는 단위가 같다. 그래서 사실 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 이런 식 자체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만 풀면 우리 모든 영상이 끝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우리 18번 문제고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전모, 자동차 범퍼가 나와 있네요. 자, 안전모나 자동차 범퍼 또한 이런 예시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했던 게 뭐 에어백이라던가 또 뭐 포수가 사실 맨손으로 공을 잡지 않고 글러브를 끼고 잡는 것 또한 이런 이유죠. 같은 이유. 자, 어떤 거예요? 뭐는 일정하더라도 그쵸? 충격량은 같아도 우리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장치들 다 범퍼, 안전모, 에어백, 뭐 야구 글러브 이런 것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예시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이해해요. 자, 기억.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을 흡수하는 경우다. 그쵸? 충격을 흡수하는 경우죠. 그래서 충격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니은 충격이 가해진 시간을 길게 한다. 그렇죠. 충격량 같더라도 충격 가해진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충격력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힘을 줄이는 거 맞습니다. 디귿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다. 아니죠, 여러분. 안전모를 쓰든 안 쓰든 단전범퍼 있든 없든 여기는 물체가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기 때문에 충격량 항상 같아요. 충격량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쓴다면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 즉 힘을 감소시키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도 굉장히 뭐 안전을 위해서 우리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들에 대해서 한번 고안해보자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쌤도 여러분들에게 댓글로 한번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안전모, 장차 범퍼, 에어백, 야구 글러브 이런 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들 그런 것들 한 가지를 교과서에 없는 것들 한번 예시로 들어보시고요. 그것들을 아주 잘 설명하시면 선생님이 또 어마무시한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응원해 주시는 거 선생님이 항상 잘 기억해 두고 있고요. 또 그 여러분들의 응원이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 가지 이벤트 겸 숙제 겸 드린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들 또한 여러분들이 장치 외에도 사실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우리가 점프를 뛰다 착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또한 그럼 우리 행동 이런 것도 다 포함되니까요. 우리가 이런 충격량이 일정한데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하는지 또한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한번 주변에 잘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생각나는 것들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열심히 상품을 준비해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